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제 직장, 국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에 법의관으로 발령을 받고 지금 국가수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법의학과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미지 속의 법의학은 사실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의학이라는 단어는 그 범죄 현장 혹은 수사관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법의관의 활약을 다룬 그 많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서적들을 보면 그런 이미지들을 대중에게 심어줍니다. 근데 드라마 속 법의관들은 보면 특징이 있죠.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막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범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범인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현실 속의 법의관은 정말 여러분이 보신 이 드라마나 책에서처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부검도 하고 바쁘죠. 그리고 사건에 대해 수사도 하고 범인을 쫓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일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의관은 부검을 하는 의사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검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유가족들이 보통 부검을 하러 오면 이 부검이 돌아가신 분을 2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검을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검을 하는 의사들, 저희들 법의관에 대한 편견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건 아마도 이제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 정통적으로 천하거나 험한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의학은 사실 우리들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죠.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웃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사가 일어난 경우에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학이라는 분야는 그냥 법의관 신기하다 이런 직업적인 흥미를 일으키는 분야만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의관은 흔히 죽음을 다루는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검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완전한 부검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부검이란 사체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의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법의관은 그 어떤 과학자보다도 이 사회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과학자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 사회과학자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법의관이라는 직업인 여타의 과학자들과 차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검이 밝혀내는 죽음의 진실을 통해서 남겨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 겉모습이 비록 추악하고 남루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궁극적인 인간의 본성의 그런 진실성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법의관으로서 살아가는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저에게 부검은 그런 의미이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법의관이라는 직업의 최고의 매력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올해 법의관으로 발령받기까지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보시면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전문의 자격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국가수 법의관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하겠죠. 법의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레지던트 시절에 병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병리의사 병원에서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병리과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과는 아니고요. 병리과는 환자들이 조직 검사를 해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현미경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암인지 아닌지, 암이면 병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병리의사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네, 안정적입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이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과정이 상당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로 일하는 동안 좀 더 역동적인 삶에 대한 갈증을 늘 느끼면서 살았었죠. 그래서 제가 4년차 레지던트가 되던 시기에 제가 처음으로 국가수라는 기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는 그게 의무적으로 가는 파견이었거든요. 모든 병리의사는 기본적으로 부검을
어느 정도 해야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큰 기대감 없이 갔던 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부검을 들어가기 전에는 보통 인터뷰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법의관들은 현장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형사나 유족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담당 형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또 사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부검을 하는데 더 이해가 쉽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 인터뷰를 마치고 부검실에 들어가서 부검대 위에 올라있는 시신을 처음 마주한 순간 그때 제 마음에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 듣고 왔죠. 그리고 여기 누워있는 이 시신은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관이 이 시신을 위해 어떤 부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죽음의 진실은 밝혀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저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사연을 알 수 없거나 자살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살인 경우, 이 경우는 좀 심각하죠. 그리고 타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고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과수 부검실 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작은 사회와 같거든요. 그 안에는 제가 의대생이었던 시절에 느꼈던 열정이 있었고 제 어린 시절의 꿈이 있었고 또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가야 할 길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아주 확실하고도 강렬한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 느낌에 따라서 왔더니 저는 국가수 법의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진단하는 의사라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있죠. 그런 직업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특히 여자의 몸으로 사체를 다루는 법의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더 높은 사회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과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들이 제 앞에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 선택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족들의 반대와 우려가 저를 많이 망설이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저한테 있었고, 두 번째는 법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매력과 도전 의식을 느끼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굳게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학창시절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아를 완성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꿈과 현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현실적인 저울로 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대학이라는 최초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어떤가요? 대학 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생활만이 존재하고 그런 입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제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적어도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입시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똑바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은 법조인이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문과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과학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학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냥 길 가다 보는 학생들이 다 영재고 천재입니다. 네. 그런 학생들 속에서 이 문과 학생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심하게 느꼈겠어요. 뭐 수학이나 물리, 화학 같은 올림피아드 상 받고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 질비한 그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 영어, 문학, 사회 이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너무나 컸고,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작은 과학고라는 사회 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등학생인 저에게 상당히 많은 좌절감을 사실 주기도 했는데요. 과학고 들어가서 1년 동안 거의 열등생으로 지내다가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체되고 뒷걸음질 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2 여름방학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장 자신 없는 과목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 싫어하는 과목 공부할 때 기분 다 아시죠? 네, 아주 고통스럽죠? 처음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점점 어렵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던 과목들이 저에게 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즐거움에 대해 알려준 거죠. 그리고 그런 지식의 즐거움은 제가 지식 이외의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여유를 가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지식 이외의 것들이란 교우관계, 취미생활, 그리고 나 자신의 적성과 그런 성향에 대한 탐구, 그리고 내가 실제 놓여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히 쟁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여유는 저의 남은 고등학교 시절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만들어진 조건의 상황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제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극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이 극복과 성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거기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자기 고민, 그리고 내적 성장을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코앞에 있어도 바로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신 여러분들이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각 분야의 인재가 되어서 지금의 저처럼 이 앞에 나와서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도구는 우리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학문이죠. 그러므로 과학자의 꿈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탐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지신 분들입니다. 제가 선택한 법의학이라는 분야도 마찬가지로 늘 저에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저는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고 인간성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처럼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서 과학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힘이 여러분의 미래에 걸어갈 길을 밝히고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